그런 소진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식 진단명은 아닙니다. 병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네, 어떤 네. 증상이 그냥 나타나는 뭐 어떤 상태죠. 컨디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7, 8년 전에 세게 왔었거든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게 소진증후군인지 몰랐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갑자기 이렇게 일단 진료보는 의욕도 떨어지고 제일 문제는 저는 공감소통이 제 서비스에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당연하죠. 이게 제 내담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안 들리더라고요. 잘. 아예? 막 괴롭고 그러다가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헛소리가 나가더라고요. 정신과 의사가 하면 안 될 이야기인데 그 매주 오시는 40대 여성분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매주 오셔서 안 좋은 얘기만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펑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아니 세상에 그분은 안 좋은 얘기 하러 오시는 게 목적인데 제정신이 아닌 정신과라서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오신 분이 죄송하다고 그러셔서 세상에 했는데 그러니까 일하기도 싫고 억지로 일을 해도 뭔가 다시 이렇게 보람 같은 것도 전혀 안 느껴지고 네. 그다음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전혀 안 들리고 네.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막 나가고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그 스트레스 증상도 나오는데요. 이제 흔하게 불면증, 건망증, 불면증, 건망증 뭐 이런 것들도 찾아오고 요즘 좀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게 그렇게 또 연결됩니까? 네, 예, 찾아옵니다.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마음 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볼까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긍정성, 자존감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면 스트레스가 좀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스려지고 그렇죠. 우리가 성공하면 자존감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성공 경험을 하면. 맞는 얘기이긴 한데 자존감이 더 중요한 이유는 자존감이 튼튼해야 더 성공 경험에 이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인데 자존감을 보통 두 가지 혼합물로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자기 확신이랑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자기 효능감. 자신감.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 보통 두 단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네. 하나가 세상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를 받아들이는 이 수용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정이라는 제가 마음 관리 한쪽으로 막 모는 건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뭐 인생 하다 보면은 꼭 안 좋은 일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꼭 실패해서 나한테 나쁜 일이나 부정적인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워낙 인생사가 이래. 마치 도인처럼.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이제 수용이라 하는데 그게 1단계로 되어 있고요, 의외로. 네. 자존감을 튼튼히 유지하는데.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걸 더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갖는 힘. 이 두 단계가 중요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소진증후 같은 게 이제 심해지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우울증, 우울장애로 갈 수 있는데 그 우울장애가 찾아오면은 일부 분들에게는 아주 극단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이 찾아오죠. 이제 연결이 되네요. 네. 아까 소진증후군이 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겠지라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용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긍정적인 거 좋은 걸 보려고 하는 마음이 힘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자꾸 나쁜 측면, 부정적인 측면.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왜 매주 와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세요?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뭔가 요즘 갑자기 내가 되게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뇌가 지치면 네. 안 좋아진 걸로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2차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회피 반응이 나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가 안 좋으니까 도망치려고 네. 그냥.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내담자분한테 이 심리적 회피 반응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어디로 떠나고 싶으세요? 뭐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네, 뭐 제주도요. 뭐 동남아 따뜻한데요. 이건 이제 여행의 욕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주 멀리요. 뭐 지구 끝이요. 뭐 예.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아나운서분은 주말에 한국말이 안 들리는 곳에 가고 싶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뭐 여행의 욕구나 어. 뭔가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지금 지친 지친 곳으로부터 거죠. 현재가 싫어진 거죠. 도망치고 싶다. 지금 저뿐 아니라 이 방송을 지켜보는 시청자분들 상당수가 지금 귀가 솔깃솔깃하면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좀 아까 윤 교수님이 쭉 말씀하신 내가 7, 8년 전에 그랬다라고 한 증상들 있잖아요.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그럴 때가 오거든요. 진짜로. 그렇죠. 오늘 정말 방송하러 가기 싫다. 오늘 학교 강의 정말 짜증난다.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도 뭐 잘 안 들리고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네.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윤 교수님은 어떻게 극복해서 다시 자존감을 높여서 그걸 다스릴 수 있었는지 그 방법론. 네. 자존감의 구성 요소는 이 수용과 뭐 긍정적인 거 보는 거다까지는 알겠는데 네, 좀 막연하죠. 어떻게 하면 그 수용이 되고 또 막 그 지쳐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로부터 회피가 아니라 극복이 가능하냐는 거죠. 저도 되게 뻔한 걸로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죠?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하면은 사실 저도 7, 8년 전에는 사람이 이제 솔직해야 되니까 제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주로 이 액체를 이용해서 술, 두 액체를 이렇게 좀 섞는 걸 좋아해서요. 폭탄. 뭐 크게 문제 없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야, 요즘 그래서 좀 몇 잔 먹으면 나아지려나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런 연구들은 많이 돼서 제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네. 저도 믿진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중에 제일 만만한 거 하나를 했던 게 하루 10분 멍 때리며 걷기를 했거든요. 멍 때리며 걷기. 네. 어허. 멍하게 걷는 거죠. 이게 도움이 된다는 이제 연구들이 있어서 예. 야,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면서 했는데 이게 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게 아주 그냥 일상화가 돼갖고 좀만 틈이 나면 이 목류병 환자처럼 돌아다니는 저를 어딜 걸어요? 어딜? 뭐 잠깐이라도요. 뭐 틈이 나면 오늘 여기 와서도 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아마 주변을 돌다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 마음 관리가 어렵냐? 마음이 논리적 언어, 한글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편안해라, 행복해라. 불면증 아내가 남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짜증난데요. 여보, 마음 편히 먹고 자봐요. 이 마음이 논리적 언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럼 어떤 언어를 쓰느냐? 네. 가끔 마음이 자기가 쓰는 언어를 보여줄 때가 있는데 꿈입니다. 꿈. 그러니까 그 어떤 예술 감독보다도 더 어려운 상징과 은유라는 언어를 쓰는 마음 컴퓨터가 우리한테 한 대가 있는데 얘가 뭐 행복이니 긍정이니 충전이를 다 담당하고 있는데 그게 꿈에 나타나요? 그게 꿈이라는 언어죠. 그런 신기한 내가 따로 예술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논리 컴퓨터가 한 반쯤이라면 뇌에 나머지 반은 그렇게 신기한. 근데 마음 관리는 이 마음 컴퓨터가 어떻게 잘 지내느냐인데 왜 어렵냐? 얘가 논리적 언어를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를 현대적으로 좀 해석한다면은 이 논리적 소통을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 어려운 마음과 어떤 우회적인 방법으로 얘와 잘 얘기해서 얘가 다시 충전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연구 이론화가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스마트폰도 이 방전됐다고 불쌍하다고 침대 위에 올려놓는다고 충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원이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뇌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뇌가 지쳤을 때 하는 일이 쉬어야지, 자야지, 일을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마음 충전, 마음 관리가 어려운 게요.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한 톨도 충전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을 안 하지만 불안감에 시달리면 오히려 더 소진되겠군요. 네, 불안도 불안이지만 방금 전에 아까 사실 교수님이 이런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할 수 있는 거는 아버님 말씀을 들어 눕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서 여기까지 오신 건지도 모르는데요. 일이 주는 상당한 성취감이 있는데 소진의 문제는 뭐냐면 그 성취감마저 부담스럽고 즐겁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스트레스 관리 일을 줄이는, 일을 그만둘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 뇌도 스마트폰처럼 에너지원과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이 즐겁지 않으면 일을 바꾸거나 줄이는 게 아니라
지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 에너지를 충전하는 뇌를 작동시킬 때 내 마음이 다시 충전이 되면서 일까지 다시 예. 즐겁고 잘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에너지원이 좋은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해서 심심한데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그다음에 운동을 포함해서 자연, 자연,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문화적인 거죠. 뭘 거. 배우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공연을 보러 가든지 이런 건데 어. 에이 뻔한데 하는데 막상 이게 즐기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대화 나누고 이런 거 자체가 나의 또 다른 그 뇌를 움직이게 만든다. 충전을 시키죠. 좋은 문화, 뭐 연극이나 영화 이런 걸 보면 그쪽이 또 작동된다. 그렇죠. 아하. 근데 사실은 근데 이게 교양인이 되자 뭐 좋은 사람이 되자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수단화된 게 이제 더 슬픈 건데요. 뭐 운동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루 30분 등에 땀이 나게 날 운동해야 된다. 정도로 뭐 주 3회 이상 하시오. 의사들이 항상 그렇죠. 그러죠. 이러다 네. 보니 강박이 돼서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 50분을 걸어도 땀이 안 나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앞뒤가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도 스트레스 공장을 돌리는 거죠. 아이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멍 때리며 10분 걷기는 바로 그런 스트레스를 없애고 이쪽 뇌가 움직이게 자극을 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 연결을 위한 단절 훈련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연결을 위한. 그게 무슨냐면 내 내면의 개와 연결하기 위해서 바깥에 우리가 사실은 엄청난 정보 속에서 특히 요즘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SNS, 인터넷, 뭐 모바일 해갖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잠깐 끊어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 들으면 뭔가 문화를 해야겠다.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창조성이 필요하니까 미술 전시회 가야겠다. 이런 게 지금 다 뭔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그건 계속 스트레스 예, 공장만 가동하는 거죠. 그렇죠.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이 성취하려면 뭔가 관계가 넓어야 돼. 뭐 이런 건데요. 사실 행복이라는 게 이제 인문학 영역이죠. 이제 과학 영역은 아니었는데 요즘 막 심리학 이런 데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그 연구가 그 하버드대 심리학과에서 72년 동안 연구 책임자 4명이 바뀌면서 한 뭐 인터넷에서 나와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 연구죠. 네. 연구 책임자가 4명. 그 결론은 좀 허전한데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연재하는 그 컬럼을 연재하는 일간지에 요 내용을 좀 이렇게 인용을 해서 실었더니 그 인터넷판에 댓글이 실렸는데 약간 악플 성격이었는데 네. 악플이었지만 저는 되게 웃고 재밌었는데 뭐라고요? 그걸 연구를 안 하면 모르냐. 뻔한 얘기인데. 하버드병에서 벗어나야 된다. 남들 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뇌충전이라는 지금 막 연구돼서 나온 것처럼 뻔한데 이게 사실은 어렵죠. 인간관계도 사실은 쉽지 않죠. 그 행복과학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행복감을 유지하는 1번 요인이 뭐냐? 되게 허전해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몇 명인가? 몇 명이고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거죠. 그 일견 보면 우와 싶다 행복하기 하는데 사실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을 정말 필요할 때 이게 또 갖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래요.